안녕하세요. 조이민입니다. 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지금 올해 이제 2024년이 됐네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일이 유튜브를 좀 안 하고 있었는데 회원분들께서 자꾸 연락 오셔가지고 이제 구독자분들이시죠.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 자가 수리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여러 개를 좀 발췌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하이파론 수리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하이파론도 보고파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군용 보트를 매입해가지고 또 쓰시는 분들이, 고쳐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하이파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수리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막상 저도 인터넷으로 하이파론 수리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제대로 된 수리 방법을 알려드리는 업체도 없고, 그리고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지를 않아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사용 도구하고 재료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 드라이기는 뭐 온도를 맞춰야 되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샌딩기를 잘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해바라기 빼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친 빼바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초보분들은 한 220방이나 320방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20방으로 해가지고 조절해서 쓰니까요. 그리고 웬만하면 글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되는 글라인더가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테이프, 붓,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렇게 좀 짧게 잘라주시고요. 칼, 가위. 그 다음에 이제 데칼 같은 경우에는 금속 데칼을 잘 쓰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하이파론 자체가 표면이 데칼로 쓰다 보면 기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나무라든지 롤러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자, 이 원단은 다른 건 없고요. 이따가 하이파론 원단을 샌딩을 할 때 웬만하면 밑에다가 이거를 좀 깔아 주셔가지고 완충 역할을 해야지 글라인더로 갈았을 때 구멍이 좀 덜 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경화제는 급할 때는 PVC 경화제를 쓰셔도 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틀립니다. 그래서 하이파론 전용 경화제를 쓰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PVC랑 좀 틀리게 이거는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는 이제 접착력을 좀 강화를 좀 시켜주는 거라서 이 공정이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파론 본드. 자, 약간 좀 탁하죠. 불순물 낀 것처럼. 하이파론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통 하이파론 본드를 쓰시면 이 밑으로 해가지고 침전물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맑은 물이 뜨게 돼요. 근데 그 맑은 물만 쓰시면은 굉장히 접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흔들어서 이렇게 섞어서 쓰셔야 돼요.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하이파론 원단. 지금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틀린데 이렇게 뭐 카메라 상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죠. 자,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파론 원단이 안하고 밖이 거의 표면 상태가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최신 원단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는 이렇게 맨들맨들한데요. 막상 본드 접착하는 안쪽은 거칠게 돼 있습니다. 꼭 마치 뭐 네오프렌 소재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샌딩을 아예 않고 본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PVC 원단으로 따지면은 0.45T 굉장히 얇은 원단. 그래서 수리할 때 쓰시는 원단이고요. 이거는 안쪽 바깥쪽이 전부 다 거칠게 돼 있어서 샌딩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라고, 이거는 하이파론 전용 보강제입니다. 이제 보통 미역줄기라고 하죠. 이거 자체도 PVC가 아니라 이거는 하이파론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느낌이 좀 틀려요. 이것도 전부 다 샌딩해서 써야 돼요. 자, 참고로 PVC 원단, 이건 1.2T PVC 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속디, 얇은 원단. 그 다음에 이거는 흔히 저희가 아는 이제 미역줄기 원단, 보강제 원단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구분을 이렇게 지으실 수가 있어요. PV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샌딩을 하시면 안 돼요. 샌딩을 하게 되면 표면 자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에어가 새이실 수가 있어서 톨루엔이라는 세척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드를 양쪽에 바르셔가지고 보통 한 20도에서 25도 온도에서 7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부착을 하고 데칼질을 해주면 이거는 작업이 다 끝나는데요. 하이파론 같은 경우는 전혀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바깥면에다가 작업을 한다고 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샌딩을 해 주셔야 돼요. 이따가 물론 제가 실습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기본 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주의하실 게 뭐냐면 톨루엔으로 세척을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업체에서 톨루엔으로 세척을 하라고 하는데 PVC에서는 톨루엔이 희석제 역할을 하지만 하이파론에서는 톨루엔이라는 거는 그 하이파론 본드를 녹이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톨루엔으로 세척하시는 것보다는 물 세척을 하시고, 샌딩 후에 이제 물 세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깨끗이 말려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제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제가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지금 프라이머예요. 보통 이제 프라이머를 칠해놓고 1시간 정도 대기를 해놔야 되는데, 샌딩을 하고 나서 프라이머로 그냥 표면을 세척 겸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따로 건조하고 말릴 시간이 별도로 필요가 없죠.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파론 몰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샌딩을 해주셔야 돼요. 하이파론은 샌딩을 안 하면은 표면 자체가 붙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PVC 같은 경우에는 본드 자체가 원단에 흡수가 돼가지고 부착이 되는 방식이고요. 하이파론 같은 경우는 융착이라 그래가지고 표면 자체에 빨판처럼 표면 자체에 융착이 돼가지고 붙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면 자체를 샌딩을 안 해주게 되면은 안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실예로 저희가 그 보통 새 본드가 오게 되면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희가 본드를 부착을 공정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요. 붙였다가 저희가 뗐을 때 양쪽에 똑같이 본드가 묻어 있으면 그거는 물성이 맞는 거고요. 분명히 공정을 지켰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본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접착력 물성이 좀 안 나오는 거예요.